3월 12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이름만 따뜻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파멸을 몰고 올 도미노의 시작점이에요. 노동자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우리 모두 일자리를 지우는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당시 47억 손배소 돕기 위한 4만 7천 원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된 감성적 이름이에요. 근데 법의 실체는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라는 무서운 법리적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잡한 경제 뉴스보다 더 명확하게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당신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법안 첫 번째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 덜 익어왔는데 가맹점 사장이 아니라 본사 회장 집 앞에서 시위하고 교섭 요구하는 거랑 같아요. 수천 개 하청업체랑 연결된 대기업 사장들은 1년 365일 교섭장에만 앉아 있어야 하니까 경영이 마비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제재하청 직원까지 원청 사장한테 몰려와 책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한 대기업 임원이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회사랑 연결된 하청이 3,000개예요. 하청 직원이 5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저한테 교섭 요구하면 저는 교섭만 하다 죽어요. 기업한테 과도한 교섭 의무 지워서 정상적 경영이랑 신제품 개발 등을 저해야 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치킨 덜 익었다고 가맹점 아닌 본사 회장 찾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법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장이 협력업체 직원 전부랑 교섭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미친 짓이죠. 이게 바로 기업들이 한국 떠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묻기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상 불법 파업에 면죄부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불법 파업 시 노조 전체에 연대 책임 물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개인별 손해 기여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해요. 복면 쓴 수천 명 중에서 누가 나사 풀었는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업한테 손해를 그냥 떠안으라는 사형 선고죠. 기업 자산은 주주랑 국민연금 돈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자산이 합법적으로 약탈당하는 길 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노동법 개정으로 망한 거 아십니까? 기업이 손해 감당 못하고 짐 싸게 만드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복면 쓴 사람이 회사 기계 부쉈어요. 누군지 찾아내서 입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불가능해요. 결국 기업은 손해보고도 배상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어요? 파업하면 회사 재산 파괴해도 책임 안 지는 나라에서요? 기업들이 도망가는 게 당연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한탄했죠. 파업으로 공장 기계 부서졌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배상 못 받습니다. 저만 손해예요. 2026년 2월 1일 세종시 GM물류센터 노동자 120명은 해고 통지서 받으며 일자리 잃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이자 천문학적 비용이니까 아예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요. 법을 지키기보다 법 적용 대상인 사람을 지워버리고 파업 안 하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된 겁니다. GM물류센터는 사람 대신 60대 AI 자율주행 로봇 도입해서 파업 리스크랑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했어요. 120명 가장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차가운 금속 기계들이 차지하는 비극이 현실화됐습니다. 한 해고 노동자가 울먹였습니다. 20년 일했어요.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로봇이 제 자리 차지했어요. 노동자 보호한다는 법이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가족들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노동자 보호한다는 법이 노동자를 해고시켰어요. 이게 노란봉투법의 진짜 얼굴입니다. 기업은 사람 고용하면 리스크니까 로봇 사는 거죠. 간단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일자리를 로봇한테 넘겨주는 법입니다. 120명이 일자리 잃었는데 이게 노동자 보호입니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물류 및 제조 분야 자동화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로봇 도입 1위 국가가 됐어요. 이게 기술력 좋아서가 아닙니다. 노동 규제가 너무 심해서 기업들이 생존 위에 기계로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노동자 밥그릇을 로봇한테 넘겨주는 항복 문서입니다. 텅 빈 밥그릇 뒤에 남은 권리만으로는 배고픔 해결 못합니다. 한 제조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람 뽑으면 파업 리스크 있어요.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당연히 로봇 사죠?
법이 사람 고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이 신입 안 뽑으니까요. 왜 안 뽑냐고요?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한 번 뽑으면 못 자르고 파업하면 손해배상도 못 받으니까 아예 안 뽑는 거죠. 청년들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채용 공고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청년 절반이 일자리 못 구한다는 겁니다. 이 법은 힘없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이미 강력한 조직력이랑 자금력 가진 대기업 귀족 노조한테 날개 달아주는 법입니다. 거대 노조는 손배소 걱정 없이 더 강력한 파업으로 기업 압박해서 자기네 목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랑 일반 서민 노동자들한테 전가돼서 양극화 심화시킵니다. 대기업 노조 임금이 5% 오르면 하청업체 납품 단가는 3% 깎이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만 죽어나요. 통계청 자료 따르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으며 노도자 위안법이 노동자 적이 됐습니다.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분노했습니다. 원청 노조가 파업해서 임금 올렸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납품 단가 깎아서 나옵니다. 원청 노동자는 부자 됐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노조 연봉 1억 원인데 하청업체 노동자는 2천만 원이에요. 노란봉투법은 1억 원 받는 사람 더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2천만 원 받는 사람은요? 더 가난해집니다. 경기도 안산 한 부품 공장 박 사장님은 노란봉투법 소식 듣고 공장 폐업 상담받았습니다. 대기업 하청 구조에서 노사 갈등 심화되면 영세한 중소기업은 감당할 재간 없기 때문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경영 악화랑 노사 갈등으로 폐업한 중소제조업체 수만 8천 개 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투자가 무서운 나라 돼버렸고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요. 노동자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일터를 없애버리는 역설적 결과 나왔습니다. 박 사장이 울먹였습니다. 30년 공장 운영했어요. 직원 50명 먹여 살렸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못 버팁니다. 파업하면 배상 못 받고 하청 직원까지 저한테 교섭 요구하면 감당 못해요.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사장 공장 폐업하면 50명 일자리 사라집니다. 50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한두 곳입니까? 8,000개 업체가 폐업했어요. 몇만 명이 일자리 잃은 겁니다. 노동자 보호한다는 법이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공장 문 닫고 직원들 거리로 내모는 게 노란봉투법의 현실입니다. 한국 GM, 르노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 본사들은 한국 노동 규제가 예측 불가능하다며 투자 축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한국 떠나 미국, 일본, 동남아로 이전하면 국내 양질 일자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대기업 공장 하나가 해외로 나가면 그 밑에 딸린 수천 개 하청 업체랑 지역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공장 앞 식당, 원룸 주인 등 지역 경제 구성원 모두가 생존 위협받게 되는 게 진짜 공포예요. 한번 채용하면 법적 보호막 뒤에 숨어버리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을 1%대로 추락시켰습니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투자하기 무서운 나라예요. 노동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한번 고용하면 못 자르고 파업하면 배상도 못 받아요. 본사한테 보고했습니다. 한국 투자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옮기라고요. 실제로 지난 1년간 한국 떠난 외국계 기업이 300개 넘습니다. 이 기업들이 제공하던 일자리가 몇 개냐고요? 수만 개예요. 노란봉투법이 기업들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살리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 경제 숨통 조이는 올가미입니다. 정치적 구호나 감성적 선동에 속지 말고 차가운 경제 지표랑 숫자를 직시해야 해요. 법 시행 후 제조업 가동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면 파업 위기 본격화된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 이상 급감하고 중소기업 부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 경제 붕괴 신호예요. 8조 7천억 원, GDP 감소랑 19만 3천 개, 일자리 소멸이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 놓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1년 내에 제조업 가동률 급락하고 외국 투자 빠져나가고 중소기업 줄줄이 부도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8조 7천억 원이 얼마냐고요? 대한민국 GDP의 4%예요. 1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얼마냐고요? 대구 인구랑 비슷합니다. 대구 인구 전부 일자리 잃는 거랑 같아요. 이게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결과입니다. 의도는 좋았다고요? 경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경제 망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법 시행 이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첫 번째 지표는 제조업 가동률 70% 붕괴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급감 여부예요. 세 번째는 하청 생태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인 중소기업 부도율 연속 상승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이에요. 우리는 이 지표들 통해 다가올 위기 감지하고 각자 생존 전략 모색해야 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이 세 지표 하나라도 붕괴되면 경제 위기 시작입니다. 셋 다 붕괴되면요? 재앙입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다 쓸려 나갑니다. 3월 10일 이후 매달 이 지표들 확인하세요. 제조업 가동률 70%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경고등 켜진 겁니다. 외국인 투자 20% 이상 빠졌습니까? 위험 신호예요. 중소기업 부도율 2개월 연속 올랐습니까? 위기 왔습니다. 이 지표들이 당신 일자리랑 자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모르는 게 약 아닙니다. 아는 것만이 생존 무기예요. 지금부터 매달 체크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은 감성적 이름 뒤에 기업 경영 마비랑 일자리 소멸이라는 치명적 독소 숨기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 가속화, 기업 탈출, 하청업체 붕괴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도미노 파산 초래할 거예요. 귀족 노조 배만 불리고 대다수 서민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 실체를 정확히 알고 다가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서 내 자산 지키는 현명함 가져야 합니다. 당신 소중한 일자리랑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